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씨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종목들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하이브와 같은 엔터주도 눈에 띄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종목들. 이마트도 오늘 이슈가 있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줬는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풍산 여기 있네요. 방산주 골라주셨어요. K방산 그야말로 진격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규모 수출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고요. 풍산도 10% 이상 뛰고 있는데 상승력이 더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방산주 흐름도 좋고 이제 풍산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좀 유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좀 포착이 돼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풍산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풍산의 주가 흐름에서 가장 유의미 있는 부분은 물론 과거에도 그 뭐 K9 한화의 K9 그다음에 롯데의 K2 이런 전차나 자주포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제 포탄을 만드는 풍산 쪽에도 실적을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과 걔를 같이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풍산의 주가는 거의 구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리의 가격이 중요했었는데 지금 풍산의 흐름을 보면 이제 뭐 오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풍산이 오늘 15%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풍산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장 좀 아쉬웠다는 점, 그게 어떤 거냐면 방산 쪽에 어떤 모멘텀을 타지 않고 구리 쪽의 모멘텀만 탔다. 그러니까 풍산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는 방산의 어떤 영향이 거의 묻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풍산을 시장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그 방산주로 보는 이유였었거든요. 오늘 일단 뭐 현대 롯데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최근 시장에서 풍산을 보는 시선이 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구리의 가격은 아직은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구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구리의 가격을 상승을 시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모멘텀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AI 센터,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모든 어떤 발전 시설과 데이터 센터에는 구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전력의 어떤 그 관계된 발전 방식, 뭐 태양광, 뭐 신재생 다 원전 할 거 없이 모두 구리가 공통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좀 약간 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풍산이 사실 반도체 관련주로도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가거든요. 반도체의 리드 프레임의 소재를 만드는 것도 풍산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일단 수급과 함께 풍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풍산이 이제 올해 계속 좀 4조 원대에 머물렀던 매출이 이제 올해 5조 원을 거의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2분기 컨센서스까지 보면은 거의 올해 5조 원대 매출 그다음에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4천억 이상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저평가기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리의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주가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일단 안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어떤 풍산 쪽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기관은 특별히 많이 사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어떤 매수 기조 쪽으로 좀 약간 무게가 실리는 그런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일단 고점을 넘어선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자체적인 탄력보다는 좀 약간 방산 쪽에 어떤 그 좀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구리의 흐름과 연동되지 않는 흐름을 나타낼 때는 풍산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평가 받기도 했고 풍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을까요? CJ E&M 골라주셨네요. 오늘 콘텐츠 쪽, 엔터 쪽 전반적으로 다 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11%나 뛰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네, CJ E&M 그다음에 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그 오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사화되는 부분들은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 어제 장중에도 노출이 됐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NHN이 좀 많이 움직였죠.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 이제 그 토니상을 수상을 하면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혹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웹툰도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그 K 컬처와 관련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J E&M이 이제 뭐 어쩌다 해피엔딩 같은 경우는 이제 3연서부터 5연까지 제작을 CJ E&M이 맡았고 국내 판권은 NHN 링크가 갖고 있죠. 그래서 NHN이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갑니다만은 어제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올랐고 이제 3일 전에는 어떤 기대감을 올랐는데 실제로 해외 판권은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한 제작사에서 해외 판권을 갖고 있죠. 이제 국내에서 들어왔을 때 판권은 NHN 링크가 갖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제작을 마지막에 이제 CJ E&M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모멘텀이 좀 생기고 거기다 K 컬처까지 오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정부가 뭐 K 컬처 시장을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 단기 테마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CJ E&M이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진 않은 상황인데 네. CJ E&M의 주가가 정말 뭐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적자 요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분기 실적 그냥 뭐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어떻게 더 어닝 쇼크가 나올지 궁금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1분기 영업이익이 7억이 나왔습니다. 7억.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4%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CJ E&M의 실적을 좀 다운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지 설명 좀 드리면 일단 흑자가 나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티빙이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티빙. 네, 그렇죠. 넷플릭스 대항에서 티빙이 물론 뭐 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지금 적자 전환하기가 흑자 전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네이버 멤버십이랑 티빙이랑 같이 묶어서 할인 상품이 있었었는데 그게 또 종료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TV 이제 CJ 같은 경우에 E&M이 이제 그 케이블 TV 채널을 좀 몇 개 갖고 있죠. 뭐 엠넷, 온스타일 이런 식으로 네. 광고가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또 적자 요인이고 영화 드라마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하나 그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컸는데 우리가 보통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하는 CJ 온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CJ 온스타일에서 라이브 커머스 부분은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어떤 그 약간 영업이익을 좀 성장시키거나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 좀 뭐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차트 보면서 좀 약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뭐 별로 안 떨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4년도에 40만 원, 43만 원까지 갔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흐름도 별반 네. 다르지는 않은데 일단 좀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는 가는데 수급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죠. 빨간색 수급 외국인들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파란색 선이죠. 이제 샀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였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뭐 실적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면 늦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어쩌다 해피엔딩 뮤지컬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신정부 새 정부 들어서면서 K컬처에 대한 기대가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것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지금은 흘려보내고 실적적으로 좀 약간 턴하는 것을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몇 가지 부분들 중에 좀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턴을 하는 걸 좀 확인하고 일단 뭐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좀 관망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또 확실하게 돌아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과 함께 정리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포착주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공략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스타링크가 뭐 임박을 해서 그거 관련돼서 일단 인텔리안 테크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인텔리안 테크는 스타링크랑은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이제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모두 승인을 했죠. 일단 스타링크는 SK텔링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스타링크는 뭐 안테나나 이런 것들 위성이나 뭐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관련주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원웨이 있죠. 이제 유럽에서 좀 더 유명한 원웹은 하나시스템, KT에서 이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궤도 위성과 우리가 보통 고궤도 위성이 뭐가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용 위성의 안테나, 저궤도 위성 이제 글로벌 1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궤도 위성은 이제 높이 떠 있는 거는 지구의 자전과 똑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는 안테나가 그 위성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궤도 위성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안테나가 항상 그 위성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신호를 받으려면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것과 관련돼서 인텔리안 테크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좀 약간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해상용 글로벌 1위라고 하면서 왜 상반기에 이렇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좀 안 좋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서 어필을 해서 파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 기업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다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근데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뭐 시장에서는 뭐 주가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쪽에 모멘텀만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수급 잠깐 보면서 차트 보고 어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좀 밑으로 좀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다음에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에 팔다가 2분기 들어서 러프하게 좀 매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매수가 조금 더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매수 가격은 사실 지금 정도에서 그냥 시장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해드리면 49,000원 이하에서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이제 선 그어져 있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65,000원.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사실 이렇게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부분들, 기업들은 시장 때문에 좀 약간 다운됐을 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도 손절매 라인 정해드리면 4만 원으로 딱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통신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65,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